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벌써 21일입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연말이 되는 거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개미날이니까, 진술축미니까 죽고 사는 문제, 급한 문제, 구성 숫자는 5입니다. 그럼 오래된 문제, 종교적인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똑같이 답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조금 포근합니다. 사람이 추울 때는 좀 따뜻한 게 좋고, 따뜻해지면, 좀 더우면 좀 시원한 게 좋고, 참 사람들 마음이 좀 간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성에 대해서 자꾸 질문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구성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잘 맞는다, 딱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묘하긴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재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영상 하나 잠깐 찍었는데, 삼재가 9년마다 3년씩 어떻게 운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는 신자진이 삼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구성이라는 것은 구궁이라 그래가지고 9개의 숫자, 1에서부터 9의 숫자를 놓고 그에 준하는 답을 찾아서 답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9년마다 한 번씩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각 숫자의 의미와 각 궁성에 정해진 의미를 놓고 답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궁성을 보고 안파나 팥살이 맞았으면 어쨌든 그건 사주를 떠나서 그 숫자에 준한 사람들은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진짜 그때 그 해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성수 3하고 구성수 6이 안파 팥살을 맞는데, 그게 이제 그 사주가 어쨌든 관계없다 이거지. 근데 사주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또 맞춰보면 거기에 변수에 편관이 오거나 상관이 오거나 어떤 이런 변수의 종착점이 와 있으면서 문제 사고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마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게 운세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날 그 시간 또 어떤 사건사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구로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2023년인가요? 2023년이고 계묘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 숫자가 중궁에 4가 왔었고, 연반에서 4고 월반에서는 구성 숫자 7이 중궁에 들어오면서 그 7이 돌아가는 숫자의 의미와 함께 통변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궁에 들었을 때, 이달에는 그러니까 7이 중궁에 들었는데, 구성수 7에 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002년 말띠, 그 다음 93년 닭띠, 84년 쥐띠, 75년 토끼띠, 66년 말띠, 57년 닭띠, 이렇게 포함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좌우묘유띠죠. 좌우묘유띠고, 이 사람들은 좌우묘유띠는
우리가 사주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남입니다. 장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안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좌우묘니까 뭐 도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 올해 이달에 중궁에 7이 오면서 구성수 7에 준하는 이 사람들은 중궁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 아픈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달을 자체도 중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나 애정사, 가정사, 자식 문제로 골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손재수가 따르고 때에 따른 구설이 따르니까 조용히 자중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동하면 안 된다. 왜? 가운데 갇혔을 때는 이동하거나 뭘 선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궁에 숨어있는 숫자의 의미는 5라는 숫자가 숨어있는데 그 5라는 숫자의 자체는 가장 흉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흉적인 기운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달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라. 어디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예를 제가 이제 가죽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냐? 가죽 냄새가 난다. 그와 똑같은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수 7에 준하는 2002년, 93년, 84년, 75년, 66년, 57년 좌우묘의 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달은 좀 자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 애정사, 가정사, 자식 문제로 힘들 수 있고 때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달이니까 조용히 자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구성수 7에 준하는 사람들은 원래 재물운은 있습니다. 원래 타고남이 재물운은 충분히 있으나 또는 한 번쯤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좌우묘띠는 보면성 7은 뭐냐? 서로 부부간에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성 7은 부부의 궁이 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간혹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수가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좌우묘에 뛰다 보니까 장남이나 장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추천. 제가 뭐 바랄 게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좋아요, 알람 설정, 추천. 이것밖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주실수록 저는 이제 어찌보면 많이 좋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묘띠 중에 말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몸매가 멋있다. 뭐 몸매가 잘 나왔다. 뭐 다리가 미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닭띠라 그럽니다. 닭띠는 뭐냐면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관심사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쥐띠나 토끼띠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쥐띠는 뭐라 그러죠? 쥐띠나 토끼띠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애정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사가 좀 불안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봄성 7 자체가 떨어져 살거나 멀리 살거나 각자 직업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쥐띠나 토끼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정사에 휩쓸릴 수 있다. 집을 2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람 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토끼모자 자체를 저는 이제 그걸 바람으로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봄날에 그걸 뭐라고 이제 수업 때 이렇게 하죠. 다리를 이렇게 한쪽 팔을 들은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 지나가는 택시가 정지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처럼 쥐띠나 그 다음에 토끼띠 같은 경우는 가정을 가짐에 많이 노력하고 살아야 되고 간혹 떨어져 사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부간의 정이 좀 약하다. 정이 없을 수 있으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론 모르죠? 각자 직업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한테 큰 책임을 준 반면에 그것만큼 약간 좀 뺏어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을 가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성 숫자의 궁성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 해의 모습과 그 해의 사건사를 추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4년에 가면 어떤 경우가 오냐면 구성수 7이 2궁에 올라갑니다. 2궁이라고 하는 건 망신이라고 합니다. 유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을 폈습니다, 애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2024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구자리이기 때문에 이별이 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냐면 내가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드러나서 이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라 그러나요, 애인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경우는 일찌감치 정리를 하십시오. 내년이 오면 반드시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구설이 휩쓸려서 이별이라는 선택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조금 권력이나 어떤 이런 형태에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다, 어떤 조직의 장이다, 이럴 경우는 이게 좋게 해석할 때는 뭐냐, 유명해진다. 더 쉽게 내가 연예인입니다 라고 하면 내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유명해집니다, 남들 눈에 띄입니다, 멀리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양면성이긴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모르니까 사주를 약간 좀 포함해서 보면 정확하게 그 경우의 수에 답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그 2궁에 들어가 버리면 또 잘못하면 몸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7인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거기가 이별궁입니다. 이별이란 뭐냐,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명성 7에 대한 얘기를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많이 참고를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 알람 설정, 추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야, 분명성 7이다라고 하면, 야, 우리는 조심해라, 혹시 몸이 아파요? 그럼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이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럼 잘하면 뭐야, 많은 사람 눈에 띄니까 뭐냐,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다,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주라는 거를 좀 포함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일시반에서 제가 이제 보통 내정법과 구성으로 짝을 맞춰서 이제 사주 감정을 같이 하는데, 일시반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감정을 해보면 어디 등락, 되겠다, 안 되겠다, 된다, 안 된다, 구설이 온다, 망신이 온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